KB국민은행의 구태훈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AI 중심의 금융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추진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은 아니고 주로 IT, 데이터 관련 컨설팅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KB국민은행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에반젤리스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KB국민은행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적용, 이런 부분들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혁신이 필요로 했는가, 왜 그동안에 해왔던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동안에 해왔던 일의 분야를 계속하게 되면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이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혁신이 왜 필요할까? 변화는 사실은 숙명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꾸준히 1등이 그대로 1등의 자리에 있지 않고, 또 어떤 산업의 경계도 무너져 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와 현재에 많은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상위 랭킹 기업들을 보면 이 디지털과 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기반의 큰 빅테크들이 전 세계의 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 측면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음악 산업의 어떤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음악 산업의 그 변화는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금융도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요인을 본다면, 핀테크들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기존 은행이 갖고 있었던 타성을 어떻게 보면 돌파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고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이 고객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뱅커 중에서 사실 이렇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또한 가장 많은 활성 고객을 갖고 있는 토스와 같은,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토스가 기존 은행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금융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KB국민은행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빅테크에 대한 위협, 산업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모든 산업의 근간이 이러한 빅테크들의 기술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존의 산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모든 그 금융 인더스트리가 이런 빅테크들의 위협에 또한 그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 금융 회사가 사실 변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되거나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두 공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들이 갖고 있는 고객 접점,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기존 금융권 또는 저희 KB국민은행도 간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모든 고객의 접점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 앱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그 디지털 앱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빅테크나 핀테크들의 그 순위가 훨씬 더 높아지고 특히 이제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카뱅이나 또는 토스의 그 약진이 사실은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크게 저희 기존 금융권, 특히 KB국민은행에 자극이 되고 있고 저희도 보다 나은 서비스 또 고객을 위한 상품, 고객을 위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에도 이러한 것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뱅킹 서비스 자체가 이제 오픈되고 있고 그러한 오픈 뱅킹과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큰 물결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영역도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데이터도 고객에게 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는 나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객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됐고 그것은 그동안에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고압적인 자세나 또는 이제 상품 중심, 은행 중심의 생각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변화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존 은행 또 기존 금융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말로 성공시키는 것이 숙명과도 같은 시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객의 은행, 카드 이런 금융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 외에 비금융 서비스까지를 포함한 형태의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색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은 몇 가지 동일한 서비스들로 이러한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에 대응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만간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새로운 금융산업의 변화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데이터와 AI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하느냐가 그 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한번 살펴볼 사례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례도 아니고 사실은 가까이 싱가포르에 있는 DBS 은행입니다. 이 DBS는 최근에 간달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페이스북 이러한 회사들의 기술과 문화를 사실은 따라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DBS의 중심에 두고 이러한 것들을 혁신을 일으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은행들이 정말로 뼈를 깎는 변화를 이루어야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지 않으면 은행은 곧 빅테크나 핀테크에 의해서 해체될 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도 이러한 물결 속에 있고 저희 KB국민은행도 이러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이러한 혁신의 핵심이고 그 핵심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인 뱅킹.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은행 서비스 안에서 AI 기술이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기존의 은행이나 핀테크들 또는 빅테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본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우리 고객의 행동, 우리 고객의 계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것을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많이 활용됐던 것은 마케팅, 리스크 관리, 또 이러한 것들을 영업, 이런 것들 쪽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들. 그래서 은행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고 그것들을 어떤 업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KB국민은행도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CR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 가치를 새롭게 보고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을 분석해 왔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들이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거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는 자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검토하고 또 살펴봐서 진행했던 많은 일들을 AI 기술이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자금 세탁 관련돼서 의심 거래를 확인하거나 의심 거래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영업 채널인 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동안에는 이제 수작업 등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기술로서 랭킹을 매기고 가장 문제가 되는 순서부터 가장 적게 문제가 되는 순서까지 랭킹을 매겨줌으로써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는 10시간 걸렸던 일들을 뭐 2-3시간 만에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동안에 이제 사람의 관성이나 사람의 생각들만으로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 새로운 상품의 니즈를 찾거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이것들은 이제 생산성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거죠. 저희가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자면 콜센터에서 콜 상담을 할 때 지금까지 많은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담 내용 중에서 단순 상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자율이 얼마고 뭐 간단한 내용들만 정보 전달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제 상담들이 있는데 그런 상담들은 사실은 AI 보이스봇 또는 콜봇이라고 부르는 상담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생산성은 그 비용 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단순 콜 상담의 비용을 굉장히 작은 투자로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AI 기술이 뱅킹, 은행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어떤 업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쪽에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에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채널들에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하고 또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 제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답 중에 하나는 고객에 대한 경험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까. 즉 과거에 멀티 채널이었던 것을 옴니 채널, 더 나아가서는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AI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고객의 흔적들을 모아서 이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추천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이러한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채널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방법 또한 필요할 것이고 각 채널에서 일어나는 고객 경험도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맥락 기반의 초개인화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금융업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메시지를 고객에게 자문하는 가상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객 경험들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촘촘히 준비를 해서 추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살펴보기 앞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의 연관도 본다면 동일한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중심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심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은 이러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저희도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부터 고객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을 시간에 따라 재구성해보고 어떠한 부분을 혁신하고 또 개선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스터머 저니 맵을 만들고 또한 그것을 분석하고 실행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와 AI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접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잘 쌓지도 않았던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앱이나 웹에서 로그를 남기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충분히 분석되지 않았었고요. 우리가 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또한 그것들을 자문하고 업무 처리했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도 그냥 데이터화 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고객 경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오피스에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직원들의 그러한 대응들도 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AI 모델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동안에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스터머 저니 맵을 초기에 부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고객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또 그 각 저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분석하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터머 저니 맵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왼쪽 X축에 있는 커스터머 저니의 터치 포인트들과 그 관계에서 나오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을 재정의해보고 또한 이 활동들을 그룹핑하고 활동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탐지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그동안에는 경험적이거나 사실은 이제 직관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들이 많지만 그 부분들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 또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UI, UX에 대한 디자인 그러한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날리지, 이것이 결합이 되어야 이 커스터머 저니 맵을 잘 만들고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행 서비스들을 이와 같은 커스터머 저니 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뭐 어떤 프로젝트들이 6개월 만에 만들어지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스터머 저니 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커스터머 저니 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안을 만들고 평가하고 그 각각의 저니 맵들을 탐색해서 어떠한 커스터머 기회들이 있는지를 개선 기회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걸 통한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지 기획자의 의도나 기획자가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어떠한 것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자동화된 AI 서비스들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동안에는 그 커스터머 저니맵과 관련돼서는 모든 고객의 데이터들 중에서 결과 데이터만 살펴봤어요. 이제 고객이 아까 웹에서 움직이고 창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고객 경험과 관련된 인터랙션이나 업저베이션 데이터들은 대부분 버려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쌓아서 본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적한 통계만 본다거나 예를 들면 오늘 들어온 고객 수가 몇 명이야 뭐 이런 정도만 봤던 거죠. 그런데 이 결과 데이터가 만들어지기에 앞서 이런 고객 경험 데이터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커스터머 저니 맵을 분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그 KB국민은행 외에도 많은 은행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시도로 보고 있고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객의 경험 데이터들이 있는가.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상품을 가입한다. 뭐 펀드 상품 하나를 가입한다라고 하면 고객의 경험 데이터에서 어떤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방카슈랑스 상품을 우리가 하나 고객이 가입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 고객이 콜센터를 통해서 불만을 일으킨다면 왜 사전에 그런 불만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가 빅테크나 핀테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찾다 보면 DBS에서 수행했던 Invisible Banking이라는 테마, 즉 예전에 이제 뱅크는 없어지고 뱅킹만 살아남을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뱅킹 서비스들이 내재화돼서 어떤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집을 하나 사야지 장만해야지라고 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은행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집을 장만하고 살펴보고 어떤 집이 있는가 부동산에 알아보고 이런 과정 하에서 그러한 뱅킹 서비스들이 스며드는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API 서비스들과 고객의 접점에 있는 플랫폼들에게 이러한 뱅킹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래서 인비저블 뱅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의 저희의 뱅킹 서비스들로 도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고객의 커스터머 저니 맵을 만들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우리 고객의 저니는 어떨까? 또 특정 고객 그룹은 특정 고객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은행의 이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2018년도 11월 1일 날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포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 중요한 전략 방향들을 제시했습니다. 고객 중심, 특히 직원 중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 그거는 이제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직원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쪽에 초점을 둔 것이고 특히 핵심 기술은 A, B, C, D, E,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AI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저희 은행이 이제 추진해 왔던 것들을 본다면 인사,
그 다음에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RPA, 또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리브똑똑, 또한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주도하고 있는 AI 혁신센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전 은행의 AI 기반의 대고객 서비스, 또 대직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내재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좀 더 부연 설명드릴 자연화 처리에 대한 핵심 역량에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KB국민은행의 AI 혁신센터를 주도하면서 작년과는 다른 전략들을 피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그동안의 많은 AI 과제들 또는 데이터 과제들이 POC 수준에 머물렀던 것들을 고객의 서비스와 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로 개발하고 최적화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비슷합니다. IT 개발과 또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스퀴즈할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또 문화적, 조직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해 왔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거를 AI 전격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최적화하려는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잠깐 저희가 자연어 처리나 이런 쪽에 기술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집중한 AI 기술에 대한 전략을 좀 찾았습니다. 저희 은행의 그 업을 본다면 고객과의 소통에 의해서 많은 업무들이 수행되고 있고 이 소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경험입니다. 특히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통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고 듣고 말하고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컨버세이셔널 AI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집중할 AI 기술로는 그 보고 듣고 말하고 이해하는 그 중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특히 그걸 기반으로 한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루어왔던 많은 고객의 상담과 업무 노하우, 또 상품에 대한 지식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 보관되어 있고 또 고객하고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TT나 TTS나 뭐 OCR이나 다른 AI 기술들도 내재화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내재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 구글에서 내놓은 버트라는 알고리즘이 사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런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뭐 버트,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는 GPT-3 이런 것들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시발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들보다 기계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훨씬 더 성능이 좋구나. 특히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독해 능력에 있어서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성능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국민은행도 이러한 것들을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최근에 KB 알버트라고 하는 라이트 버트입니다. 그래서 버트 엔진을 좀 더 개선한 형태고 이 부분의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KB국민은행이 상품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은행이 고객하고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이 언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많은 도큐멘트와 소통했던 내용들로 있는데
이런 기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에서 사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가져와서 금융의 언어에 적용을 해봤더니 일반 언어에서는 한 90점대 나오던 그런 언어 모델이 금융 언어에서는 한 6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살펴봤더니 우리 데이터, 우리 말뭉치를 가지고 금융 말뭉치를 가지고 또 KB의 말뭉치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만 훨씬 효과적인 자연어 처리 엔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공감이 되었고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로 학습시켰던 KB 알버트, 특히 한국어에 있어서의 전처리 부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고 금융 언어를 활용한 부분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잘 성능을 높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금융 도메인의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챗봇 또는 콜봇 또는 상담 녹취 능력 이런 것들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지식 제안을 한다거나 또는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만드는 기술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다양한 학계 또한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퓨처 파이낸스 AI 챌린지는 이번 달에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과 이화여대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AI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좀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참여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로 보면은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중에서 DBS 핵 투 하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했었고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제를 DBS가 주고 좀 더 장기간 동안 그거를 트레이닝해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물을 올리고 나면 평가를 통해서 그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하여해야 될 직원들을 선택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은 그것들을 저희에 맞게끔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이것들을 오늘 강연처럼 언택트의 형태로 AI 챌린지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상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1차 필기시험 서류 등을 면제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노하우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도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대면으로 못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이죠. 예, 은행에서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굉장히 가속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몇 번 시도는 있었지만 준비는 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들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접점을 확보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앱스토어, 구독경제, 금융의 플랫폼이 무엇인가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고 금융의 공급자로서만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프로덕트 오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데이터나 AI 과제들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업무에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그걸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한 서비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UI, UX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어떻게 보면은 애자일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구성되어야 AI 프로덕트가 혁신적인 프로덕트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전략적 접근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옵스, 즉 어떻게 쉽게 보면은 될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서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부 사업 그룹 간의 협업 또 외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의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학계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KB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잠깐 살펴보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답변 중에 저희 한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KB 알버트를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또한 소개 도큐멘트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많은 오픈 소스들이 GitHub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GitHub에 KB 알버트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소스를 오픈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델 자체를 다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가시면 KB 알버트에 대한 소개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이메일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델을 돌려보고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 이메일로 그 모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오픈소스 GitHub에는 그 모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API에 대한 소개, 또 KB 알버트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중에 저희의 AI 기반의 금융 역량과 세계 글로벌 뱅킹의 금융 역량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최근에 일을 하다가 KB국민은행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은행들 사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JP모건 체이스나 아니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양한 은행들의 글로벌 은행들의 사례나 또는 이제 직접 방문을 통해서 벤치마킹들을 해왔는데 아까도 이제 국내의 챌린저 뱅커 중에서 카뱅이 굉장히 세계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국내의 AI 금융 역량이 사실 뒤떨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의 IT 기술, 특히 은행의 IT 기술들은 글로벌리 다양한 은행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반 서비스보다 기본적으로 월등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은 글로벌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까지였어요. 그리고 많은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국내 은행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 왔고 또한 단편적으로
저희가 API, AI 영역 중에 RPA라는 것들을 검토해 보면 글로벌 많은 은행들은 여러 은행들을 합병하면서 생겨났고 그 여러 은행들이 각기 다른 시스템들을 써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RPA나 AI 사례 중에는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것들을 통합된 것처럼 돌리기 위한 것들에 대한 큰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미 화학적으로 합병된 은행들이 다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술 적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AI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 은행들과 비교할 때는 또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뒤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살펴봤던 핑안그룹,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오히려 핑안그룹 같은 곳들이 굉장히 AI 기술들을 잘 적용해서 특히 콜센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심지어 그쪽에서는 약 80% 이상의 자동화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아니라 AI 상담을 통해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편차는 굉장히 크지만 보편적으로는 저희 국내의 은행들이 이러한 해외의 많은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AI 모델들, 특히 이제 AI에 대한 역량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뒤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기사화도 됐고, 국민은행이 기술적으로 카카오뱅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따라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KB그룹이 카카오뱅크의 일부 주주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카카오뱅크에 가서 일을 시작해 왔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문지상에는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잘하고 있는 영역이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고객 접점을 혁신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더 잘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부분들은 또한 그 카카오뱅크가 저희를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KB국민은행이 그동안에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그 고객 중에서는 고액 자산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산 관리를 그동안에 해왔던 역량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카뱅도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카카오도 그렇게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생각했던 KB국민은행의 그 이미지를 조금 버리시고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은행으로서 또 새로운 은행으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중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커스터머 전임 앱의 방식은 예전에도 쇼핑몰 등의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었는데 현대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커스터머 전임 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은행에 합류하기 전에 국내에 많은 그 온오프라인 쇼핑몰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닷컴, 인터파크 이런 이제 회사들에서의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커스터머 전임 앱을 만들고 분석하는 노력들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과 사실은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초점을 두지 않았던 데이터들을 실제로 분석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기획자의 영역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본다기보다는 기획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봤었던 거고, 또한 고객 한 명 한 명의 서비스를 봤다기보다는 고객의 페르소나 정도만 정의해서 한 그룹핑된 정도의 고객을 가정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실제로 요즘에는 데이터를 보면서 이러한 커스터머 저니 맵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그다음에 UX, UI 디자이너들이 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들, 각 접점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비구조화된 형식의 변화와 또 데이터에 대한 그런 양이나 또는 그 구조의 변화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AI 기술의 발전으로 그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엔진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의 엔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뭐 AI가 금융에 접목된다면 현재 금융 관련된 산업의 지점이나 인력들이 축소되는가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그 AI가 금융에 접목된다면 대부분의 현재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력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인력들이 다른 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생산적이고 반복적인 일들을 사실 AI가 1차적으로 대체를 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고려하는 쪽에 우리의 인력들이 더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인력이 준다거나 그런 거다기보다는 그 인력들을 AI 서비스가 잘 지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AI가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사실 일하는 어떻게 보면은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지 그 인력 자체가 다 없어질 거야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다 나은 혁신들을 이러한 인력들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